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이렇게 7월 11일 화요일 우리 시장 오랜만에 상승을 해줍니다.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던 종목들이 오늘은 움직여주면서 양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었는데 그 상승폭을 점차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시각 기준으로 1.35% 상승하면서 2,5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도 그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1.65% 상승하면서 874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는 지급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밖에는 비가 내려서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양시장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장은 또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까 궁금하다,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다, 혹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되는 공략주 그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네. 아주 상쾌한 출발을 해줘서 기분이 다 좋은데요. 우리 양시장 지금도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가 넘는 상승폭을 계속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늘 오전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지수의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상방인데 이제 상방의 요인 부분들은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현재 거래소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선물까지 현재 양매수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선물의 매수에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날은 큰 폭의 상승들이 가능한 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많이 낙폭이 좀 됐던 그런 요인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추세 반전에 또 성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지수의 흐름들을 보고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수의 흐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시피 최근에 그 가장 큰 저점의 영역이 이제 121선에 해당이 되고, 121선은 6개월 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월 달부터 형성이 됐던 어떤 주가에 대한 그 6개월 동안 형성이 됐던 가격의 평균이 121선에 있습니다. 결국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121선을 맞고 계속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어떤 경기의 어떤 선하고 거의 주가하고 같이 어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견조하게나마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급락 부분들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런 어떤 여부,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침체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지지 않느냐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은 저점 영역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순환매로 공략해 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 양 지수 모두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좀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어떤 종목을 더 잘 담아야 하는지 그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 집중해야 할 이슈를 좀 확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슈는 무엇인지 그 이슈에 따라서 더 잘 움직이게 될 수혜주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오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요 경제 지표를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PI 발표는 또 하루를 앞둔 상황이고요. 이러한 발표된 내용들이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될까 그 점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좀 어떻게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네. 뭐 이런 여부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고요. 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올리지 않을 거다, 올리지 않고 연말까지 가다가 현재 뭐 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데 금리 인상하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변동성만 강화됐지 경기에 대한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거에 대한 표에 대한 부분인데 가계저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20년대 코로나 관련된 그 어떤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계저축이 기하급수로 증대가 좀 됐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현재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저축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처분 소득하고 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는 요인.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자 의미 있는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어떤 금리 인상,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설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강세단자는 뭐냐? 고임금, 그 다음에 현재 실업률이 안정이 됐다. 뭐 그것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한 건데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임금의 추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 전부 다 집에서 쉬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은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데 아예 은퇴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현재 미국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리쇼링,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 제조업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일자리가 계속해서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해서 가파르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축률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일 현재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리쇼링을 통한 어떤 그 현재 소득 증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자리 증가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는 현재 공장 어떤 재가동 부분들 2024년, 2025년도 계속해서 일어날 확률이 많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미국 제조 공장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 우려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현재 미국의 수출입 어떤 금액 동향을 보면은 가파르게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을 때리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구나. 그러니까 재미를 붙였는지 어쩐지 계속해서 맹공을 좀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빼앗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맹공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미국을 견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리쇼링만 했다면은 트럼프는 직접 공격을 했고 리쇼링을 했고 현재 지금의 현 바이든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아예 치밀하게 반도체 이런 것까지 했던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중국을 압박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성장 그다음에 4차 산업의 어떤 패권을 확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랠리의 힘이 1990년도에 클린턴 정부의 시대에 어떤 랠리하고 거의 같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0년의 랠리를 이제 펼쳐졌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의 소비 지출도 전혀 꺾일 추세가 현재 느껴지지 않고 있죠. 결국은 고임금,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투자. 현재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 투자, 그러니까 주거 투자 제외하고는 투자도 끊임없이 전혀 추세 이탈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자산의 대부분 주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순금융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저축이라든가 현재 금융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버하고도 남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과 저축, 평상시보다 초과 저축을 하는 누적치가 현재 흔히 말하는 돈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 있냐. 바로 2024년 현재 올해 연말이나 2024년 1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 같죠.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현재 잠복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안 꺾이니까 현재 미국 정부에서 미국 패드에서 답답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올려보자. 이런 어떤 뒷병력이 이런 거에 좀 있는 거다. 주가는 계속 끌어올려야 되고. 그러죠.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유동성을 축소를 했을 때 미국 경기했던 2024년,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은 현재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 했는데 과연 과거에도 그랬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하고 미국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견적이 더 올랐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미국 경기는 제조업 플러스 현재 서비스나 금융산업이 복합된 그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고임금 구조를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때리기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피해적인 요소인데 약간 탈중국이 되면서 약간 수혜주로 또 떠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어제에서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의 주도권, 제조업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90년대의 어떤 현재 클린턴 정부 시대의 어떤 흐름하고 거의 흡사하다. 부분들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주 강력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함께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공략해야 할 업종은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이런 이슈들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급등
급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한번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을지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핫한 상한가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전산업.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 그 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핫한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 특히나 황우석 박사님의 근황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핫한 상한가에 등극했을지 바로 세 번째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코스메틱 생산 업체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산업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시동을 걸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궈줬던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단연히 원전 관련주들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한전산업 확인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홈캐스트, 아우딘 퓨처스까지 오늘 오전장에 좀 강력한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을 좀 확인할 때마다 오후장에는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살펴봐야 할까 많이들 좀 걱정하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럼 전문가님께서 이 안에서 베스트 종목을 꼽아주시면 너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 베스트로 꼽으시는 종목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홈캐스트입니다. 네, 홈캐스트. 네, 홈캐스트 사실 이 황우석 박사님의 소식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장중에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홈캐스트가 이제 급등한 부분들은 네.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현재 바이오 쪽으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황우석 박사의 이제 현재 상업법인이 H바이오니 있고 연구법인이 이제 수압연구소가 있는데 수압연구소가 이제 두바이 쪽으로 이전이 좀 됐죠. 그래서 현재 상업법인이 이쪽에 이제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고 H바이오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넷플릭스에 대한 호재 뭐 이런 그 연구 동향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현재 떴다고 보기에는 약간 미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요인은 뭐냐면은 현재 그 다큐에서 현재 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현재 두바이의 이제 부대통령이자 현재 만수르이죠. 맨체스터 구단주입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는데 단순하게 동물 복제가 아니라 바이오의 어떤 세계적인 허브를 꿈꾸는 그런 어떤 부분이 황우석 박사의 이제 수압연구소하고 연결이 되고 이제 국내 홈캐스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까지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논문 조작 때문에 어떤 취소가 됐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논문 데이터는 약간 뭐 조작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줄기세포의 기술들이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의 배양에서 또 바꿔치기를 당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외에서 다시 한번 부활이 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면적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투자형 지주회사 성화 화장품으로 알고 있는 코스메틱을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인수를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밑그림을 보이는 걸 봤을 때 만수르의 강력한 어떤 지원 아래 투자형 지주사로 바뀔 가능성에 대한 루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찬반 논쟁도 뜨겁지만은 다시 한번 해외에서 부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의 어떤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넷플릭스 방영 기대감 때문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했지만 다시 한번 부활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고 조만간 만수르의 어떤 국내 답방 예전에 UAE 갔을 때 현재 그 영부인이 초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하반기 어떤 그림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바이오 쪽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 핫한 상한가 종목 가운데 홈캐스트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황우석 박사가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서 동물복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면서 오늘 오전장을 강하게 좀 달궈줬는데요. 이제는 이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홈캐스트 오늘 오후장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장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주도해줬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줄까? 우리는 어떤 종목을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 오후장 인기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 이 AI 기반의 탐지 그리고 예측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전날에 이어서 오늘 오전장도 다소 핫했습니다. 벌써 19%가 넘는 급등생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미 상승을 해줬는데 오후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벌써 좀 강력하네요. 예, 일단은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네. 부분이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 이런 두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뭐 며칠 전에는 제가 유세이텍이라고 이쪽 비슷한 종목에 대해서 탑3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현재 스레드 발음하기도 좀 이상하는데 약간 스레드 하면 쓰레기 생각나는데 너무 한국에서는 히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약간 엉뚱한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발음 자체가 좀 뭐 트위터 같다고 하면은 트위터 하면 어땠습니까? 왠지 세련된 분위기인데 좀 한국인에게는 이름이 별로 뭐 이제 다가와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광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이쪽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도 이제 이런 순환매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줬고, 근데 급등을 해줬는데 약간 뭐 요거 위에서는 어떤 빅데이터 AI에다가 빅데이터를 결합한 그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갭 상승했다가 조정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들이 자, 요거는 오후장까지는 이제 오늘 빠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빠진 건데 만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올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현재 반나절에 이제 탄생 파동이 생겨나서 다시 한번 간다기 때문에 오늘 음봉에 중심을 회복을 하면은 우리가 시가와 저가의 중심을 회복하면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모아 데이터를 꼽아주셨습니다. 빅데이터 관련주인데요. 사실 오늘 장중에 이미 상승했다가 그 힘을 조금 잃은 상황이어서 오후장에서는 다시 그 힘을 되찾아줄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 더 힘을 찾아준다, 그 힘을 되찾아준다라고 한다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부터 조금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 줄 수 있을지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특히나 이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겠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오전장부터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후장에서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 포스코 DX는 포스코의 IT 서비스를 다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설비 관련된 그런 부분에 특화된 기업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그 발전 설비, 제조 설비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또 전체 다 그룹주 전체가 다 2차 전지 사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다 좋아 보인다 좀 생각이 되고 포스코 DX도 오늘 아직 오전까지만 해서도 몽고를 넘겼을 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뭐 24%까지 거의 이제 상한가를 뭐 컨택할 정도로 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공략하기는 좀 애매하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공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차트로 보더라도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뭐 2, 3일 조정이 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포스코 현재 전체 그룹주에 대해서도 다른 그룹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현재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5장 인기주 종목 포스코 DX를 잡아주셨습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이 IT 서비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오전장에서 너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서요. 지금 당장 공략하시기보다는 소폭 조정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후장에 어떤 종목이 좀 주도하게 될까 오후장 인기주 두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매달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 또 급등을 해서 대박주에 등극을 하게 될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대박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대박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서 가격 전략 함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공개했던 매달 종목들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로 점차 그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매달 종목을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매달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또 AS해야 할 종목들이 또 생겼습니다. 자, 바로 하나기술인데요. 6월 22일에 공개가 된 이후로 이미 저희가 한번 AS를 했는데 수익률을 더 키워냈습니다. 무려 55.7%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말 100%에 다가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기술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을 때에도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12만 원 플러스 알파에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턴키 도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2차 전지 장비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요걸 다 모르셔도 된다. 딱 이 하나만 알아라 해서 하나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실제 그렇게 좀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향 현재 고객사의 어떤 수주, 1차 수주가 있는데 1차 수주보다 더 큰 규모, 조 단위의 추가 수주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낼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대표적인 대장주의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도 전체 다 언급을 그때 당시에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납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전 고점을 그때 22일 날이죠. 20일 날 이제 7만 5천 원 여기서 언급을 좀 들었던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50%가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 저점을 보시면 6만 원대였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11만 8천 원이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왔던 거고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요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요지가 있는데 이 정고점 9만 원에서 보면은 최대는 어쨌습니까? 18만 원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약간 너무 오버한 부분이 있고 9만 원에서 50%가 되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13,500원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좀 생각이 되고 또 7만 5천 원에서 거의 더블된 가격이 되면은 15,000원 정도가 한 15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가격선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최초의 넘버원 그 텐베거가
이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애착이 갔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후속적으로 현재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한물 조금 약간 그 침체의 국면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2차 전지 장비주 쪽에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전략들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이거는 후속적으로 탑3 안에서도 이제 공개가 좀 될 걸로 좀 예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박 종목이었죠. 하나기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기술을 AS 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12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의 힘 계속 이어받아서 쭉쭉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기술 2차 전지 장비의 대장주로 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주셨는데요. 이 15만 원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대박 종목 정말 대박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까? 다가올 대박 종목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대박 종목, 매달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달 종목, 동메달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메달을 수여받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백광산업입니다. 네, 백광산업을 오늘의 또 동메달 종목, 대박 종목의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백광산업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현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순도 염소, 산불화 질소, 이제 아산화 질소 등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어떤 숙소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 반도체 이쪽에 디스플레이 쪽에 수혜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가성 소다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산화 나트륨 또 개념이고 또 식품 첨가제로 디솔비톨이라는 것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가성 소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제,漂白제 그게 원료가 되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성소다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현재 비누세제, 유기화학 이런 알루미늄 제조하는 공정, 제지 도 들어가지만은 또 특이하게 뭐냐면은 수처리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수처리가 강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기성하고 같이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 어떤 대박이 터지는 사건들이 발생이 좀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폐배터리 현재 리사이클링에서 사용하는 폐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리사이클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방류할 데도 필요하고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세정 작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성소다가 매출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범했던 어떤 가성소다 부분들이 비누나 세탁 어떤 그漂白제 재료가 갑자기 2차 첨단 소재로 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 부분들이 현재 LG화학, 그다음에 백광산업, 롯데정밀화학 이 세 업체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독과점 형식의 어떤 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백광산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 차례 급등을 했다가 안 좋은 악재 때문에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거의 쌍바닥 형태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1선과 61선 수렴이 되면서 약간 올라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2차 전지 쪽에 숨어있는 재료, 현재 재료적인 측면이다 좀 생각이 돼서 한번 백광산업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대박 종목,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백광산업인데요. 해당 종목은 특히나 여러 가지 재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2차 전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수처리에 사용되는 가성소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가성소다가 생활용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2차 전지, 폐배터리 후처리에도 활용이 되는 만큼 해당 기업의 힘이 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 경영진 이슈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가라고 보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딛고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박 종목, 이 동메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 종목들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동메달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은메달을 차지했을까? 이 두 번째 대박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은메달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신 EDP입니다. 네, 상신 EDP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상신 EDP를 잡아주셨는데 사실 또 4월 달에 워낙 핫했던 종목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상신 EDP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상신 EDP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상신 EDP는 현재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2차 전지에 필요한 각종 캔, 그러니까 2차 전지 외부 셀을 만드는 어떤 케이스 부분이죠. 이걸 좀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TCC 스틸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그와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좀 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형셀, 원통셀 이런 그 부분들, 폴리머 전지, 이제 케이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4680 이제 배터리 어떤 케이스 부분들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형 어떤 전지 부품도 이 업체에서는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주목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외부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케이스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ESS 모듈의 케이스 모듈 이 부분들도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현재 버스바락에서 현재 그 셀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부속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버스바라는 어떤 부분들에 좀 해당이 어떤 부속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듈을 만드는 어떤 전선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전선을 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없잖아. 이런 부속을 부속 케이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의 부품들은 뭐냐면은 2차 전지의 캔 부품의 어떤 원통형 캔을 보면은 위쪽에 캔 뚜껑 부분들이 뭐냐면 CID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폭발 방지를 어떤 그 안에다가 장치를 좀 답니다. 현재 온도가 올라가거나 부풀어 올라가거나 가스가 찼을 때 자동으로 배출하는 부분들의 장치가 CID 어셈블리이고 캡 현재 어셈블리라는 것은 각형 배터리를 뚜껑이 이제 이렇게 각형으로 생겼죠. 여기서 똑같이 현재 가스 폭발 장치 방지라든가 현재 이상 고온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캔, 케이스 뭐 이런 것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삼성 SDI의 현재 주요 고객사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삼성 SDI의 어떤 수주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이 업체에서 거의 독과점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캔을 만드는 업체, 현재 신흥 SEC, 상승 EDP, 그다음에 TCC 스틸 같은 계열의 어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 SDI 어떤 매출 구조가 월등히 높고 또 삼성 SDI 고객 내에 어떤 차지하는 비율도 중대형 캔, 원형 캔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출액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현재 상신 EDP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가격적인 부담 아직 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장이 안 좋아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려고 하는데 TCC 스틸은 신고가를 약간 도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CC 스틸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또 그런 대장주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면은 현재 상신 EDP하고 신흥 SEC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하면은 뭐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거래량이 좀 돌파된 조짐이 좀 늘어난 조짐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상신 EDP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 부품주입니다. 사실 우리 주식시장 상반기를 주도했던 2차 전지 이렇게 부품주로 오늘의 대박주를 잡아주셨는데요. 정말 상신 EDP 최근에 좀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캔 부품 관련해서도 기술력도 좀 높게 보여지고 지금 실적도 탄탄한 만큼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다가 거래량이 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더 집중하셔서 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대박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 진입을 해야 할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오늘의 대박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오늘의 대박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이 금메달을 차지했을까 너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 금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종목,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탑 머티리얼. 네, 오늘의 대박 종목,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탑 머티리얼을 오늘의 대박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우리가 장비 업체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는 장비 업체는 많이 시세가 낮고 또 의외로 좀 조정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장비를 업체를 봐야 된다는데 하나기술이 계속해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 둘씩 2차 전지 쪽에 이제 장비주들이 약간 떠올라주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코인테크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제 탑 머티리얼인데 코인테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코인테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뭐 하느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약간 복잡한 개념이지만은 거의 턴키 도구하고 거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다시 말해서 설비 부분들을 시스템화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걸 전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턴키 도구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어떤 하드웨어 쪽에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 레이 설계하고 배터리 타입 설정, 전공장 장비 공급, 설치 시운종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럼 턴키 도구하고
말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탑 머티리얼즈의 직원의 대부분 연구원 출신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은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특징들은 뭐냐면은 어떤 수주를 할 때 혼자 전체로 어떤 공정 발주를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있어서 어떤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이 업체가 공정별로 다 참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코인테크도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TSI 뭐 그 이제 PNT 뭐 이런 그 종목의 어떤 부분들까지 함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각 어떤 막강한 어떤 그 파워를 좀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이제 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통키독으로 맡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도 마찬가지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상반기만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특징들은 뭐냐 이것만 해서 대단한 건데 직접 전극이나 양극재를 생산까지도 하게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극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성능, 현재 전극, 다시 말해서 하이니켈 쪽의 기술, 그다음에 인산철 어떤 전극도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인기가 있는 건식 공정의 전극도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이나 소재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탑 머티리얼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 양극재, 그러니까 차세대 양극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하이망간 계열, 그러니까 지금의 뭐냐면은 LFP하고는 저가 사양이죠. 근데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하이니켈은 고가인데 비쌉니다. 근데 가장 중간에 캐파가 하이망간, 코발트, 비싼 코발트를 빼고 망간을 첨가하는 현재 부분에 어떤 기술들이 거의 특화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상용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하이망간에 대한 수혜주로 탑 머티리얼즈까지 있고 이거는 장비 납품 아니라 이런 양극재 원료화되는 소재까지도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앞으로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하이망간 어떤 계열의 어떤 움직임들, 신기술, 현재 양산화에 거의 이제 성공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재 기업으로 장비 기업으로 양쪽 다 부상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들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양극재에 대한 양산 라인들이 올해 하반기 쪽에 어떤 구축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를 제가 어떻게 보면 탑으로 꼽은 이유는 여기에 좀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이제 그 장비주 쪽에 하나 기술을 먼저 이야기했고 현재 코인테크를 했고 코인테크의 지주 현재 자회사에 해당이 되는 탑 머티리얼즈 이런 세 개의 부분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탑 머티리얼즈를 자세히 한번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제2의 하나 기술 공개한다고 했는데 코인테크도 가능성이 많고 이 업체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대단한 업체인데 한번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좀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29,000원대 종목이 3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폭발적인 어떤 시세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사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죠? 3배 정도 상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9만 원대에서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5만 원대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절반 되돌림을 주고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이것이 돌파를 했을 때는 강하게 어떤 시세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3파동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 눌림목에 현재 슈팅 단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대박 종목, 금메달 종목은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2차 전지 부품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이 느껴지는데요. 탑 머티리얼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지금 메인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대부분에 대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극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세대 양극재까지 양산되어서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정말 전망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어떤 가격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 노란톡에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더 단단한 투자 전략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